자, 전쟁의 양상은 일본이 이쪽으로 침략을 합니다. 바로 어디냐? 부산으로 침략해요. 부산이 가까운 곳이야. 부산과 동래 이쪽으로 침략을 합니다. 예. 애초에 일본이 침략할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우리 일본이 명나라 침략을 할 건데 명나라 침략을 위해서는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로 가야 된다. 길을 내어달라. 정명가도다라고 해요. 조선이 이걸 당연히 거절할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구실 삼아 부산 쪽에 여러 병력들을 거느리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부산과 동래에서 정발과 송상현이라는 분들이 항전을 했으나 결국에는 함락되고 일본은 이제 어떡하냐? 북상하게 돼요. 조선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일본이 경상도, 전라도, 남해안 일대를 약탈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했는데 얘들이 점점 북상하네. 이것 봐라. 얘들의 목표는 수도 한양인 것 같아. 왕이 있는. 안 되겠다. 라고 하여 충주에서 왜군을 맡겠다. 바로 누구냐? 신립이에요. 충주성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일본의 북상을 저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립의 군사는 충주성에서 일본군에 전멸당해요. 신립도 죽습니다. 그러자 조선 조정이 난리가 났어요. 당시 왕 선조라는 왕이 보고를 받겠죠. 전하,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신립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느냐? 그것이 그만 전멸당했다고 하옵니다. 안 되겠다. 여봐라. 그리고 이제 짐을 싸. 전하, 어디 가십니까? 야, 짐 싸서 가자. 당시 왕 선조가 피난을 떠납니다.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 갑니다. 일본의 군사들은 충주를 함락하고 수도 한양까지 진격해서 한양을 함락해요. 한양을 함락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왜? 왕이 도읍지를 버리고 피난 갔다. 성주가 성을 버린다라는 개념이 얘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야, 이거 조선의 왕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일본은 평양까지 북상해요. 의주는 명나라 넘어가는 국경지대에 있는 우리의 도시, 관문 도시예요. 이 의주에서 선조가 이제 막 두려움에 떨겠죠. 왜? 일본이 평양에서 이제 머지않아 의주까지 침략을 할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도다. 일본이 근데 오질 않고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의 보급로가 차단됐습니다. 당시 일본의 보급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를 바탕으로 하여 이쪽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보급에 차질이 자꾸 생기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이 보급로가 차단된, 여기서 전투에서 모조리 다 패하고 있는 거야. 바로 누구냐? 이순신이 등장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순신, 예상치 못했었던 인물이었겠죠.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떠나는 중 이순신의 활약으로 이 전쟁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순신의 대표적인 전투, 한산도 대첩을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순신이 썼었던 난중일기라는 기록물이 있고 이순신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측 피해, 적 측 피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거든요. 이순신의 활약으로 우리는 반전을 맞게 되는구나. 자, 이러면서 우리 조선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휴전을 제의합니다. 당시 명나라가 우리에게 원군을 파병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일본과 상대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전개되어 이때가 휴전 기간이에요. 자, 이 휴전은 결렬되고 다시 일본이 침입하게 될 겁니다. 일본이 침입했었던 시기를 정유재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정유재란 시기 때 이순신이 일단 감옥에 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당시 왕 선조가 이순신에게 명을 내렸어요. 야, 순신아 있잖아. 첩보를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대.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공격해. 전하, 이것은 계략입니다. 야, 너 내 말을 거역했어. 깜빵가 해서 이제 가둬버립니다.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대타로서 이제 일본과 막 활약을 하다가 이순신이 구축해 놓은 수군 싹 다 말아먹어요. 예. 그래서 조선이 대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 당시 선조가 이순신을 꺼내오면서 얘기하죠. 네가 백의종군 해라. 충성을 다해봐라. 그래서
12척의 배로 일본의 300여 척의 배를 격파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명량대첩이 이때죠. 이 명량대첩은 여러분 뭐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순신이 갇혀 있다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 병력을 수습하고 전쟁에서 다시금 대승을 거둔 휴전 이후의 전투예요. 예, 바로 이제 지금 다 서해안, 남해안 일대 이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이순신의 활약들은 제해권을 장악한 거예요.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가능해져?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지로는 군사로 진격하고 바다로는 보급을 하는 수가 안 되죠. 그렇지? 수륙 병진 작전을 저지시켰구나. 그러면 일본이 뭘 하려고 할 거냐면요. 현지 조달을 하려고 할 거야. 우리나라의 식량 창고라고도 불리는 전라도 일대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전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순신의 활약이었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 배를 만나면은 아무리 우리 일본이 우세한 것 같아도 그냥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이런 명을 내리기도 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에는 이 전쟁 중에 본국에서 사망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누가 제일 좋아하냐? 일본 군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 조선 땅에 온 지 어느덧 7년이 넘었어. 우두머리가 죽었대. 하자! 바로 항복을 선언해. 예. 조선의 항복을 선언하면서 일본이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얘기하겠죠. 미안하다 조선. 이제 침략 안 할게. 우리가 졌어. 대신에 우리 일본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요것만 좀 보장해줘. 이때 우리 이순신께서 이런 얘기를 남기셨어. 외놈들은 신의가 없단 말이지. 살아서 돌아가게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땅을 다시는 침범하지 않게끔 생각을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이것이요. 그래서 퇴각하는 일본군들을 상대로 전투를 해서 대규모 승리를 벌입니다. 이게 노량해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방적인 승리였는데 몇몇 사상자 중에 이순신께서 이순신이 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남자 이순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